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재판부,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었죠. 그런데 이것을 헌법재판소가요, 기각을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긴급 헌재 윤 탄핵심판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잖아요. 그럼 현재 8인 체제인데 이럴 경우에 정계선 재판관 이 사람은 그 표결에 거기 이제 그 뭐 결정하는데 참여를 못 합니다. 나머지 7명이 결정을 하거든요. 놀랍게도 정계선 재판관 외 전원 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전원 일치. 자, 이걸로요. 헌재의 성격이나 이런 것은 다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이걸 의도적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봤다라고 보거든요. 정계선 저 사람은 사실 기피되어야 합니다. 자기 남편이 지금 국회 측 변호인단이 이제 속해 있는 그 로펌에 있는 근무하잖아요. 이해관계 충돌도 일어나고 그리고 벌써 서부지방법원이라고 하는 정체 불명의 이상한 데서 지금 왔습니다. 거기는 지금 대한민국 법원 조직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상한 조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지금 재판관 2명이 지금 이번에 추천이 됐잖아요. 한 명은 보류고 한 명은 정계선인데요. 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도 바로 그 서부지방법원이고요. 그것도 어떤 비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어떤 야료를 통해서 저렇게 했다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자, 이걸 보면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서 안 될 걸 알면서도 기피 신청을 했을까? 저기에 윤 대통령 측에 노련한 어떤 그런 심계가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재판부의 성격을 사실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흔히 지금 중도 보수가 4명이라고 합니다. 저기에. 중도 보수 4명이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다라는 어떤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중도 보수 쪽이 5명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6명 인용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그것 때문에 최상목이가 1명을 일단 보류시키고 2명을 임명했다고요. 그걸 놓고 신의 한 수다. 묘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우파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식으로 우파들이 방송한 것도 제가 알아요. 보지는 않았지만 썸네일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런데 그 조회수도 꽤 많더라고. 찬성률도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건 뭔가 하면 뭐 일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지금 봐서는요, 윤 대통령도 헌재를 지금 확신을 못 하는 겁니다. 어떤 성격인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미리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떠본 겁니다, 이번에. 떠봤는데 놀랍게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대통령이 거기 임명한 사람들도 있고 한 명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올려보낸 사람도 하나 있잖아요. 2사람 다 지금 믿기가 어렵다라고 봐야죠. 이렇게 되면은 왜 박근혜 대통령이 8대0이 나왔는지 아시겠죠? 그 당시에도 반대 여론이 있었대요. 2~3명 정도. 그런데 그 사건 자체가 국민적 거대한 관심사고 여론이 한쪽으로 누웠기 때문에 소수 의견 내지 말고 전부 다 올인합시다. 한쪽으로 다 몰아줍시다. 그런 식으로 내부에서 조율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잖아요. 그 조율된 과정도 쉽지 않았대요. 경론도 벌어지고 소리도 지르고 막 했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도 2명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결국 설득당한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8대0이 나왔던 겁니다. 이런 식이면요. 헌법재판소가 이 무게 부담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한쪽으로 다 몰아줍시다가 또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유롭게 스스로 판단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몰아가지고 8대0 같은 그런 것을 재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저들 헌법재판소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국가인권위원회 여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대통령을 지금 안건으로 올려놓고 위원회에서 이걸 이제 어떤 결정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뭐 인권위원회 지금 성격을 봐서는 대통령이 대부분 또 임명했어요. 현재 대통령이. 그래서 대통령의 인권을 강조하는 그런 결과를 뽑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체포영장 던져놓고 난리를 치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저거는. 대통령이 내란인지 아닌지도 아직 규정도 안 됐어. 그게 규명도 안 된 거야. 그런데도 닥치고 내란이야. 내란 수기가 된 거죠. 그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아무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애우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엄연히 대통령입니다. 이 나라. 직무만 정지됐을 뿐이지. 그래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각의 주장이 있는데 그게 또 사실일 겁니다. 인권위원회에서 그걸 이제 다루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연 이런 친구들이 가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 회의를 못 열게 하는 거예요. 그 회의 결과 대통령에게 유리한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이게 인권위의 결과 이거는요 모든 국가기관에 상당히 무게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법원에서도 뭐 검찰에서도 그리고 당연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여기 인권위의 이제 권고 사항을 상당히 무게 있게 이제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갖고요 체포영장 자체를 무력화할 수도 있는 기반도 마련되고요. 조건, 근거 이런 것이 이제 마련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론도 전체적으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이제 움직일 수가 있고, 그러면 저 헌법재판소도 자칫하면은 자신들이 이제 큰일 나겠다, 이제 위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헌법재판소의 성격이나 이런 것도 다소 유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회의를 못하게 이렇게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있죠. 이거부터 일단 뚫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지금 급해요. 여기가 지금 최전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선은 자꾸 이동이 되는 거죠.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헌재가 최전선일 거고 지금은 여기죠. 여기서 일단 해야 되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수단, 뭐 게시판에 글 올리고 이런 것도 뭐 좋겠습니다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걸로 뭐 끄떡도 안 할 겁니다. 좀 더 다른 실효적인 수단이 이제 필요할 텐데 결국에는 좌파들이 잘하는 좌표 찍어놓고 그 신상 털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고발 같은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파는 그거 잘 안 하거든, 잘 못 하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압박이 구체적인 압박이 들어가야 된다. 광화문에서 막 이렇게 많이 모여서 소리친다고 그 사람들이 겁을 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대통령을 구하려고 그래도 체포하는 순간에 어떻게 개입할 수가 없어. 응원만 할 뿐이지. 그 기동대가 딱 이렇게 양쪽에 줄을 딱 쳐버리고 그 폴리스 라인 딱 이렇게 막아버리면 못 들어가잖아요. 단 한 명도 그 안에. 애국 시민들도 못 들어가지만 저쪽 종북 단체에서 온 민노총 같은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싸움꾼들 아닙니까? 못 들어간다니까 한 명도. 그러니까 이 폴리스 라인이 그 정도로 튼튼합니다. 막강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응원은 할 수 있으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겁을 내는 어떤 그런 것을 갖고 이슈화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우파에는 이런 식으로 누구 뒷조사하는 걸 잘 안 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잘 안 알려집니다. 그렇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겠죠. 당장 이미선 재판관만 하더라도요. 무슨 그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투자를 통해서 몇십억 돈을 이제 벌었던 그 내용들이 있던데 그런 것들도 치명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자, 아무튼 지금 국가인권위 그리고 여기 헌법재판소 같은 곳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요 이미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결과를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아니나 다를까 역시구나 헌법재판소에서 승부를 보기는 어렵겠다. 이제 여기를 기피하는 쪽으로 한번 갈 가능성이 크고요. 무력으로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무력은 민심으로 이걸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밀고 나가야 되고 끝까지 가서 기각인지 인용인지를 그걸 이제 이렇게 결정되는 순간까지 가게 되면 윤 대통령이 위험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요. 꽃에서도 냈더라고요. 꽃에서도.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오차범위 밖으로 이긴 시사오늘 여론조사가 있었잖아요. 이거 조사한 데가 한길 리서치라고 좌파 성향이거든요. 여기서도 대통령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게 나타났고 심지어는요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 데가 거의 50%예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무려 10% 이상 이기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김어준의 그 꽃에서는 이거 반대로 나왔더라고요. 여전히 민주당이 십몇 % 이기는 걸로 나왔어. 자, 이것이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거기서 긴급 구원투수로 등장했겠죠. 그걸 갖고요. 아마 저들이 또 무슨 장난질을 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 대전이 지금 벌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러나 대통령 쪽에서는요. 이미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큰 얼개를 갖고 전략을 갖고 있는 거죠. 윤 대통령 16일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힌다. 여기서 이제 부정선거가 드디어 거론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14일 오후 탄핵 심판 첫 변론길 윤 출석. 자, 윤척 16일 부정선거 야당 폭고 등 변론 전망. 현재 윤 대통령 입장 신빙성 합당성 판단 예상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요. 부정선거 이슈를 진짜 제일 큰 걸 바로 터뜨려 버려야 돼요. 이거 찔끔찔끔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작은 것부터 점점법으로요. A 내고 B 내고 C 내고 이런 식보다는요. 준비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걸 바로 터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외신을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 헌재가 말이죠. 함부로 어떤 카르텔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압박을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국제인권단체라든가 국제민주주의 어떤 그런 조직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도 벌써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친미단체들 이런 쪽에서도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반미주의자들 혹은 친중 세력이다. 이런 것을 입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도 그 연장선에서 그런 식으로 크게 한번 이렇게 이제 폭로가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슈가 되지 않겠나. 지금 드디어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를 드러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선거 이슈 가운데 가장 큰 거는 선관위 그 연수원이 있죠. 90명 해커설, 중국인설. 그게 사실이면 게임 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자, 대통령 측은 이거 자체가요, 노련한 신의 한 수입니다. 알아본 거예요, 미리. 어떤 전략을 이제 가야 될지, 헌재를 믿고 온건한 방법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초강공 모드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헌재는 이번에 오히려 자기들 발등을 찍었다. 저것 때문에 대통령이 더 강한 카드를 갖고 초강수로 밀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나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저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저게 지금은 급선무다 이런 생각이 되네요. 우파에서는 이런 작은 뭐랄까 기동대 조직이 없어요. 행동 조직 100명, 200명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는 그 순발력이 있는 기동력이 있는 이런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데 대집회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저런 게 지금 거의 없는 상태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야 진짜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